오늘은 그래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춤과 음악인데 음악은 한 곡씩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중간중간 음악을 한 곡씩 들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는 굿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굿이 거의 한 달 넘게 굿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예술의 아주 근본적인 게 굿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춤 말고 음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는 국악이라고 많이 썼죠. 예고 나오신 분들 국악가였어요? 한국음악가였어요? 국악가예요, 아직도? 선생님 때도 대학교 때 국악가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한국음악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음악. 요즘은 국악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음악과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음악에는 다 모든 게 맞아요. 기악과 성악이 있죠. 여러분이 성악하면 알 수 있는 게 민요, 뭐 판소리, 정가, 가사, 가곡 뭐 이런 거고, 기악은 연주하는 형태, 뭐 산조, 그다음에 뭐 합주곡 뭐 이런 거 기악가고요. 그래서 한국 음악은 한반도 및 중국 동북부 등에서 발생하여서 고대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음악과 오늘날 이를 기반으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한민족의 음악을 총칭해요. 요즘은 한국 음악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음악 자체가, 우리 고전 음악 자체가 중국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분포해서 현재 오늘에까지 이르는 음악을 총틀어서 한국 음악이라고 해요.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국악과라고 안 해요. 한국 음악과예요. 국악하는 친구 이러지 마. 음악하는 친구라고 해.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음악을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에서 국악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국악이라는 게 이제 나라 국자 써서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한국 음악이라고 써요.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음악사를 조망하고 세계 음악의 한 조류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한국 음악이라고 하세요. 객관적인 명칭이야. 이제는 한국 음악이. 한국 음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정악이라는 게 바른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른 음악이고 나머지는 나쁜 음악이냐. 이게 왜냐하면 선비들이나 위에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던 음악은 바른 음악이라고 했고, 나머지 서민들이나 민속에서 퍼지는 음악들, 무속이나 뭐 이런 음악들은 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서 무속, 뭐 민속 음악, 민중들이 하는 음악이란 뜻에서 민속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정악, 민속악, 그 다음에 현대 한국음악. 요즘 현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음악들, 국악기로 하는 새롭게 창작되기도 하고 새롭게 연주되는 곡들. 그래서 이 정악은 이제 또 크게 두 가지로, 음악의 유래로 악과 당악과 향악으로 나눠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음악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제례악, 그 다음에 열례악, 제사 지낼 때 하는 음악, 그리고 축제나 즐거움을 표현하고 행사용으로 열례악. 민속악은 연주 형태로, 아까 설명했죠? 기악의 형태, 성악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현대 한국음악은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제례악에서는 크게 종묘제례악, 우리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공부했죠. 문묘제례악, 문묘는 공자나 성인들을 모시는 제사들,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묘제례악은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은 반대로 중국에서는 다 없어져서 중국에서 다시 우리 문묘제례악을 배워서 중국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 음악의 분류를 볼까요? 정악, 고상하고 바른 음악이라고 하여서 아정이라고 한대. 정악, 바를 정자 써서 궁중에서 연주되던 모든 악가무를 비롯하고
일부 민간의 상류 사회에서 즐기던 풍류들 보고 정악이라고 해요. 궁중에서 연주되는. 근데 정악, 음악 안에는 항상 악가무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랑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특징은 고상하다고 그랬잖아. 궁중에서 한다고 그랬잖아. 선비들이자. 그럼 뭐겠어? 재미가 없겠지. 왜냐? 음악은 절제하고 그리고 가락의 변화가 적고 템포가 빠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음악 안에 오행설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음과 양이 다 맞춰져야 되고 선비들이 즐기고 양반들이 즐겨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음악은 절제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느린 템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소각은 뭐겠어? 반대겠죠. 민소각은 서민들이 즐기는 거. 근데 이 민소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악의 근원지예요. 민소각은. 근데 왜 민소각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었느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류를 타서 변화를 이루어졌지만 첫 번째로 가장 근원지가 되는 민소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제의 탄압이 있으면서 우리의 전통 궁중음악이 파괴되면서 그 파괴되는 것들이 바깥으로 유입되고 또 극장식이 생기면서 극장에 흥행물을 만들어내고 또 신분이 변화되면서 악사들이 자기의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다가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즐기는 민중들이 즐기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민소각이 발달하게 되고 그 민소각이 지금까지 유래되고 지금까지 유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악이라는 거는 궁중에서 듣던 쉽게 얘기하면 유행가지. 민소각은 뭐겠어? 일반 대중들이 듣는 대중가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나 이런 것도 더 위에 갔을 때는 오페라도 유행하던 뮤지컬? 옛날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민소각은 옛날의 민중들이 즐겨 부렀던 유행가야. 알겠죠? 그래서 궁궐 밖에서 구비전승된 모든 음악을 촌칭해요. 일명 민소각이래. 구비전승. 입으로 전승되는 거. 입으로 내가 불렀던 게 듣기 좋아서 이 사람이 또 전해 듣고 그래서 민소각은 입으로 전해 듣고 마음으로 전한다 하는 뜻이 또 있어요. 우리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악. 그래서 특징은 어느 기존 곡이나 사설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의 흥취에 따라서 역동성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래서 서양의 발레나 특히 발레 같은 경우는 기록화돼 있잖아요. 응? 포지션도 다 기록화돼 있고 그게 정형화돼 있잖아. 그 정형화에서 약간의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한국 무용이나 한국 음악의 전체적인 특징은 즉흥성이야. 음악도 즉흥성이에요. 그 연주자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은 갈라졌잖아. 춤과 음악이 갈라졌지만 옛날에는 하나야. 내가 춤도 추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악기도 해야 되고 공연은 항상 가무하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즉흥이 이루어진다는 뭐야? 반응해지는 춤도 즉흥이었기 때문에 연주자가 즉흥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조 음악이라는 건 산조라는 건 흩어질 산자, 흩어진다는 뜻이야, 음악이. 그래서 산조는 지금 되게 정형화돼 있지만 우리가 그 산조 음악을 음반으로 갖기 시작한 거는 19세기예요. 그 전에는 왜였냐? 연주자가 즉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조 춤은 뭐겠어? 즉흥춤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산조 음악이 정형화돼 있지. 누구류 산조 해서 악보화되고 형태가 정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산조춤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춤에서 가져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 산조춤. 산조춤은 뭐야? 음악에서 용어를 가져왔죠. 허튼춤. 허튼가락에서 가져. 음악적인 용어를 거의 다 가져오는 거야. 국거리. 국거리춤. 음악적인 용어. 다 음악적인 용어에서 한국 무용은 거의 가져왔기 때문에 음악이랑 한 맥을 갖고 있는 거야. 왜냐? 우리는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음악 안에는 가무악이 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가 민속악이 계속 전승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좋고 유행이 계속 이어진다. 지금 올해는 또 송소희가 새롭게 민속하면서 민요를 부르면서 하지만 우리도 귀에 쏙 들어오지. 왠지 모르게. 그게 바로 우리의 맥락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민속악은 쌤이 설명했죠. 즉흥적이며 민간 음악의 연주자가 자신의 예술적 기량으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거야. 그래서 산조 음악은 특히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오늘 오전 다루고 오늘 오후 달러. 물론 그 기법은 비슷하겠지만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음반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문화재로 엮이면서 그게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은 좀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도 그렇고. 현대 한국 음악은 우리 고전 악기로 서양적 음계를 가지고 와서 창조되는 음악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같은 경우는 민요지만 아리랑 부르는 거는 서양 기법으로 만들어진 곡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곡이 아니야. 아리랑은 민속악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아리랑 그건 서양 곡조잖아. 라리오 이거는 아니 뭐지? 이거는 우리 거고 뭐니? 영화에 나왔던 흔히 부르는 아리랑이 뭐지? 맞지 이거? 넘어간다 나를 이거는 서양 곡조예요. 맞아. 이거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 삽입됐던 곡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아니야. 덥죠? 에어컨 안 나와? 그래서 현대 한국 음악이라는 건 현대에서 사용되는 서양 음악의 기법으로 동양으로 만든 창작 국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정악에 세 가지 분류 있었죠. 악, 당악, 향악. 그 뭘까? 악이라는 건 중국 송나라에서 유래한 정악으로 고려 외정 11년에 수입된 대성악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 보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정 우리 저번에 봤죠? 돌로 돼 있는 거, 쇠로 돼서 종 모양으로 돼 있는 거, 편정, 평경 이렇게 돌 돼 있는 거, 축 호랑이 모양 있고 긁는 거 있죠. 방망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 희귀한 중국 고대 악기의 한문악장, 노래, 한문으로 된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 그래서 악은 정묘에서 처음으로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당악은 당나라에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 음악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온 음악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향악 악기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만들어진 거지만 대부분 그 유래는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반대로 민속악은 뭐야? 우리의 무속에서 그 뿌리를 두고 민간인들이 만들어낸 음악이에요. 아시겠죠? 당악은 당대, 송대, 궁정음악으로 통일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을 통칭하는 거예요. 당악의 악기 편성은 당악기 외에 향악기와 섞여 편성되지만 당피리는 꼭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당악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말하는 향악과에 반대되는 말이야. 우리나라 음악은 향악.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거는 아악과 당악. 우리나라 악기로 만들어진 게 향악이야. 당악이 들어오기 이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음악을 말하며 대개 한국 고유의 우리의 음악 보고 향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더 중요시 향악을 중요시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밑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중들은 우리 거를 발전시키고 보존시키고 창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삼국시대에 당악이 유입된 뒤 외래의 당악과 토착 음악인 향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명명하였어. 외래 음악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한국 전래 음악을 향악이라고 칭합니다. 재래악,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재래악, 정악, 목적에 따라서 나뉘는 게 재래악. 천신, 지신, 인신 등 여러 재앙에 사용되는 의식 음악의 범칭이야. 재악이라고 해요. 재래하는 데 쓰이는 음악. 문묘재래악은 문인을 기리는 묘에서 공자를 비롯하고 성인들, 그 다음에 유학대가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 문묘재래악이야. 중국 상고 시대의 기원을 둔 아악으로, 그러니까 문묘재래악, 성인들을 모시는 거니까 아악으로 연주됐겠죠. 아악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들어왔고 지금 성균관대 석전에 쓰이고 성균관대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를 모시는 학교니까. 그래서 문묘재래악은 본고작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져서 지금은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문묘재래악을 배워서 다시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문묘재래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아마 조선시대 넘으면서까지 유교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을 거야. 우리는 그 유교 사상이 이상하게 변질 되면서 아직도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잖아. 아직도 여자들은 좀 아래고 남자들은 더 위고 뭐 이런 사상들. 그리고 뭐 제사에 우리의 고유 제사이지만 뭐를 충문을 입고 이런 거는 또 다 유교 사상에서 오는 거야. 남녀가 유별하고 아직도 그런 말이 아직도 남아 있죠. 조금씩. 그래서 문묘재래악은 중국에서 유입돼서 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반대로 우리 걸 배워서 가고 있어요. 재래 때 추는 춤은 뭐라고 그랬어? 일무야. 누차이겠죠. 그래서 8명씩 64명이 추는 게 최고예요. 근데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66에 46 6명씩밖에 못 쟀어. 왜냐하면 중국이 하늘을 모시고 우리는 그 중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종 때 천황으로 면명하면서 처음으로 8인무를 추기 시작했고 다시 복원되면서 지금은 8인무를 추고 있어요. 그 전에는 다 6인무를 쳤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밑에 있었고 천지를 모실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무는 또 문무와 무무로 나뉘어요. 문무는 문덕을 칭송하는 곳이고 무무는 무공을 찬미하는 것. 종묘재래악, 문묘재래악 말고 종묘재래악은 조선 왕제의 역대 위패를 모시고 저번에 수업했던 거예요. 다 종묘의 제사에 쓰이는 재래의식의 음악입니다. 지금 쓰이는 건 맞죠? 맨 처음에는 연희곡으로 만들었는데 세조 때 보태평과 정대엽으로 개작해서 종묘재래악 때 음악이 쓰였습니다. 종묘재래악은 몇 번 얘기하지만 보태평 11곡과 정대엽 11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태평은 조정의 문덕을 기르는 내용이고 정대엽은 조정의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제사, 그 다음에 연희.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파티하잖아. 파티할 때 뭐 있어? 노래가 있어야지. 춤은 춤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라에 큰 잔치가 있었을 때 했던 곡, 춤, 그게 연내악이야. 축제나 어떤 파티를 열거나 그런 거요. 잔치. 그래서 조선 정기에 정비 제정되어 궁중의 조회, 궁중에서 아침에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 조회래.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그리고 연애 때 연주되는 음악을 총칭하는 곳이고 재래악은 재래악과 반대되겠죠. 재래악은 제사 지내는데 연애악은 파티할 때. 그쵸? 그래서 가곡, 가사, 시조 등 정악을 궁중무에 맞춰 연주. 항상 얘기했죠. 악 안에는 춤이 있다고. 이 연래악 안에서는 항상 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순행무, 그 다음에 처형무, 가인전목단 이런 게 다 연래악 안에 들어있는 춤이에요. 가곡 가사 여러분 쉽게 가곡하면 뭐 생각나? 막 합창 뭐지? 뭐 이런 거 생각나지? 그거는 서양이야 서양. 우리나라 가곡은 뭐냐? 느리면서 장중하게 권주가 같은 거. 그래서 가곡은 거문고는 아주 기본으로 해서 선비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가곡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곡 그 가곡이 아니야. 그거는 서양의 가곡인 거고 우리나라 가곡은 선비들이 항상 정말로 꼭 배워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곡이에요. 그래서 가곡은 시조, 한시로 돼 있는 5장으로 돼 있는 노래야. 그러면 가사는 그렇다면 시조는 물론 선비들이 즐겼던 거죠. 가곡과는 조금 더 낮은 단계. 낮은 단계라기보다 음악의 편성이 좀 가벼워. 그러니까 꼭 거문고나 어떤 악기가 없어도 무릎 장단을 쳐서라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시조 여러분 황진이나 버드 시조를 불렀던 거. 그게 시조고 가사는 우리나라에 12가사야. 딱 12개 있어요. 가곡과 시조의 중간 단계야. 가곡은 더 궁중적이고 선비적이고 더 정형화돼 있고 뭐라 해야 될까? 틀에 짜여 있고 그러면 시조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가사는 조금 더 민속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곡 가사 시조 조금 더 한 곡씩 들어볼게. 왜냐면 가곡은 선비들이 꼭 불러야 되는 노래야. 덕몽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과목 있죠, 여러분. 선비들은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 게 가곡이야. 가곡에는 꼭 거문고가 들어있어요. 멋지지 않아? 옛날 사람들? 옛날 선비는 그래서 가무악을 다 해야 됐던 거야. 그게 필수 덕목인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응.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곡은 혼자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남녀 가곡은 한 장 한 장마다 번갈아 부르는 거. 시조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시를 어떤 장단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거. 가사는 중간의 단계예요. 연애 음악은 어떨 때 했나? 국왕이 사신을 위하여 베푸는 멀리서 사신들이 와. 중국에서 사신이 와. 우리도 그러잖아.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쫙 서가지고 전통악기 막 연주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옛날처럼 중국에서 어디서나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연애 음악. 그 다음에 종친, 뭐 형이나 아버지나 누구를 위해서 나의 왕의 친척들을 위해서 베푸는 파티 때. 파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국왕이 또 내가 아끼는 신하의 생일이나 축하를 대신해서 연례악을 보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조정 신하를 베푸는 그 다음에 일품이하의 벼슬아치들한테 축제 때 그리고 파티 때 하는 음악들, 연주되는 음악들. 그래서 여민락, 영산회상 많이 들어봐요. 초영무, 가인전목단, 포구악 이런 게 연례악이에요. 여민락 한번 들어볼까요?
작곡된 음악이에요. 이 악기는 대금 알고 있죠? 이 여민락은 백성들과 함께 즐기자는 뜻으로 세종이 만든 곡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 아까 앞에 이렇게 불렀던 여민락은 하트리를 불러고 있어요. 그래서 음이 이어지고 있죠. 네. 원래는 여기에 노래가 입혀져 있어요. 우리 용비어천가 가운데 그 복례유라는 전체 곡 중에 지금 두 장르 복례유라는 곡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트랙이야. 여민락이. 그래서 원래는 성악곡인데 지금은 가사가 빠지고 기악곡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악의 아주 특징인 연음이야. 계속 연이어서 음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민락은 안에 가사도 용비어천가의 가사가 수록되는데 아까는 기악곡을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형문화, 가인저 목단, 뭐 이런 거, 포구락 이런 게 다 열내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소각은 정말 중요한 거야. 민소각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는 우리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소각, 민중들이 구전으로 자기의 생활상의 그대로 드러나는 곡이 민소각이야. 민소각에는 산조도 있고 민요도 있고 뭐도 있을까? 구두막도 있고 신하위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 다 민소각이에요. 민소각. 이 민소각 안에는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돼 있고 민중들의 삶이 그대로 묻혀 있는 거야. 판소리 이런 것도 민소각이에요.
해방 이후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 현재도 민속악이라고 하죠. 우리 춤도 민속춤, 민중들이 하는 춤들. 성악은 목소리로 하는 거. 인성을 사용하는 음악, 서정시적이고 서사적인가 내용이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냥 듣는 거지 민요 안에는 내용이 있어. 판소리도 특히 사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요, 판소리, 단가, 잡가, 입창, 무가, 범패. 민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 날 좀 보소, 뭐 이런 것들, 그게 민요고, 판소리는 그때요 준양이가 어쩌고 하는 거, 단가는 짧게 노래 부르는 거, 잡가도 마찬가지고, 무가는 무속에서 하는 거, 범패는 중국의 아니 중국이래 중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잖아 지방마다. 그래서 민요도 지방마다 음악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고 지방마다 생활 습관이 있죠. 그렇게만큼 민요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경기 지방, 서울, 경기, 충청도 이쪽을 경기 민요라고 하고, 남부, 전라남도 뭐 충청도까지 돼 있지만 충청도 그 아랫부분, 강강솔래 뭐 진도아리랑 그런 것들, 그냥 동부, 나머지 부분, 강원도 이쪽 부분, 동부. 서도민요는 위쪽, 함경도나 황해도, 그다음에 제주도. 제주민요에는 노동요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민요들이 많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요와 달리 판소리나 단가의 경우 예술적으로 세련된 갈래의 성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소리는 그냥 노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 분화돼서 예술적인 감각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무가나 범패는 종교적 색채를 무시하기 어려운 성악의 특수 갈래입니다. 민속악의 기악의 형태를 볼까요? 연주 형태로 기악, 악기만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기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악곡이 될 뿐 아니라 성악곡에서 전주, 서곡, 간주로 사용해요. 그다음 무악, 농악, 산조, 신하유 등이 기악곡이야. 음악으로만 돼 있는 거. 무악은 뭐겠어? 굿절자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와 반주를 맡은 이들의 반주음악, 효과음악 뭐 이런 거. 독립적인 기악곡. 피리산조, 피리독주곡, 대금, 가야금, 거문고, 해금, 독주악기들. 농악은 뭐야? 우리가 농악의 유래는 또 굉장히 구세서 오면서 농경이 발달하면서 중국의 군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농악이 발달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농악이라는 말 자체도 굿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민속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농악에는 줄타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형태로는 저쪽 안성 쪽에 있는 바우더기. 그걸 보고 사당패도 이렇게 민속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서로 발달하면서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사당패야. 사당패는 원래는 여자들만 다니는 패가 사당패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고 남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남사다패. 남자들만 이루는 게 남사당패고 원래는 여자들만 있는 게 사당패야. 그래서 사당패를 맨 처음에 여자가 이끌어가는 게 바우덕이야. 그래서 지금 근데 왜 그쪽 지방에만 남사당, 저쪽 천안 그쪽에만 왜 남사당패가 그 사당패들이 유래했느냐? 각 지방의 중앙이죠. 그 다음에
먹을 게 많죠. 산과 바다가 다 있죠. 그러면서 물물 교환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폐가 사당폐야. 아셨죠? 산조는 기악 독주곡의 하나. 산조, 대금산조, 피리산조, 독주 악기들이 독주하는 거를 산조라고 해요. 하지만 산조는 원래는 즉흥곡이야.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재즈곡이야, 재즈곡. 근데 재즈는 아주 즉흥성이 짙은 거잖아. 지금도 즉흥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산조는 지금 정형화돼 있어. 틀이 딱 돼 있어.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빼고 잦은 머리 이렇게 단계별로 형식화돼 있어요. 그 형식에 맞게 류에 따라서 정형화돼 있어요. 지금은 즉흥곡은 거의 아니에요. 신하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위는 굿에서 나오는 거야. 일정한 장단틀 안에서 즉흥적 기악 합주곡 양식의 음악이에요. 무당이 춤출 때 반주악기들이 춤에 맞춰서 연주하는 거. 우리가 지금 추고 있는 신하위 곡이 살풀이곡 이런 게 신하위 곡이야. 다 신하위는 곧 뭐라고 했어? 신을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잖아. 신하위는 굿에서 나오는 거. 그 신하위가 독주악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산조가 됐고 거기에 민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민요가 된 거야. 거기에 굿에서 나오는 사설이나 이야기거리나 춤이나 노래가 발달된 게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굿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악은 각 지방마다 그 지방대로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러면 한국 음악은 뭘까? 서양 음악, 고한말 외국인 선교사들과 궁중 서양인 작곡가들 그리고 및 군악대를 통해서 수용된 거야. 그러니까 현대 한국 음악이라는 건 우리 악기를 가지고 서양의 음계로, 서양의 악보로, 서양의 작곡 기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서양 음악 교육을 받고 서양 음악의 악기, 양식, 음악어법 등을 사용한 한국 현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말해요. 현대적인 국악 작곡가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 음악 작곡가가 윤희상이야. 윤희상 들어보셨어요? 독일에 있잖아. 독일에서는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혀. 근데 우리나라엔 들어오지를 못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선생님이 윤희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작곡가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로 몰려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 위대한 작곡가를 잃었어. 근데 이 윤희상이 왜 유명한 작곡가냐? 서양 음악을 가지고 우리나라 음계로 오케스트라 곡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정말 위대한 곡이야. 그래서 윤희상의 곡을 들어보면 내가 잘 듣고 있는 민요를 현대적으로 만든 곡들이 많아. 그걸 오케스트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죽기 전에 되게 오고 싶었지만 끝까지 못 오고 독일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까워, 윤희상이. 자, 그러면 음악을 몇 곡 들어볼게요.
불러야 되는 교양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양반이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이 가곡 부를 때는 가곡 부른 사람이 중앙에 있고 악사들이 불러요. 뭐 남녀 가곡 부르는 사람은 왼쪽에 앉아야 돼. 그리고 주고받는 거예요. 한마디씩. 그리고는 가곡 부를 때는 절대 올고를 찡그리거나 고개를 끄덕여서도 안 돼.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노래로만 가사로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부담 없이 소리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반들 사이에서는 아주 말력같은 굉장히 유행가야. 얘들아, 이게 조선시대 때 유행하는 양반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하는 노래야. 그렇지. 최고 유행하던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비, 학자라고 하면 교수님, 만약에 고위층인 무슨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앉아서 노래방에 가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알았지? 양반과 선비들이 가장 즐겨 이거보다 더 느린 박자도 있어. 재밌겠지? 가곡을 불러야 되고 거목을 해야 되는 게 못하면 선수가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가층들이 이렇게 가곡이나 노래나 우리 악기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는 양반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은 한 번쯤 지나가다가 가곡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 홍남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해. 중간 지났어, 중간. 밴드가 갖춰져야지 노는 거야. 노래 부를 수 있는. 알겠죠? 응? 자, 자기 감정을 다 억제하고 어떠한 미동도 없이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거야.
가곡은 한 사람이 편성된 악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면 시조는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장단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두는겨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오늘 빨리 끝내줄게. 다음 시간에는 민속악에 대해서 한 주로 되려나? 민속악에 대해서 할 거예요. 민속악 노래도 들어보면서 설명도 할게요.